상위 1% 현직 개발자의 바이브 코딩은 다릅니다. 저는 시리즈 B 스타트업에서 풀스택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직 개발자들과 비개발자들의 AI 코딩은 접근부터 다릅니다. 보통은 클로드 코드 같은 AI 에이전트에 프롬프트 넣고 결과 확인하고 다시 고치고 하실 텐데 조금이라도 복잡한 작업을 요구하면 결과물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개발자들의 숨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로드.md, skill.md, 슬래시 커맨드, 훅스, 에이전트 팀즈, 서브 에이전트, MCP 같은 개념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일단 적어도 지금 AI 에이전트를 어느 정도 사용해 보신 분들일 거예요. 만약 이 개념들은 처음 들으신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이 개념들을 잘 알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만의 고유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AI 에이전트 개발 분야에서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만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바로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AI 에이전트로 개발하면서 겪는 가장 주요한 문제는 이런 것들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완벽히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 어딘가 구멍이 있는 경우. 이 AI 에이전트 개발 워크플로우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내 프로젝트가 어디로, 어떻게 향하는지 이제는 블랙박스가 되어버린 경우.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것을 매번 수정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자신의 결과물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드백 사이클에 계속해서 내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 클로드.md에 적어놓은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금쪽이 같은 나의 에이전트.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AI 에이전트로 개발하면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AI 코딩에 가드레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클로드 코드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기 이전부터 회사에서 지원해 주어서 계속 사용해 왔는데요. 저도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초기에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모델 성능이 좋아지고 클로드 코드 CLI 그 자체의 성능도 좋아지면서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늘 저에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시도하면서 결국은 저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이제는 그런 문제들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났다 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 지인들의 회사에 방문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떻게 AI 에이전트 코딩 워크플로우를 설계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도 자주 가졌어요. 주변에 몇 번 보여줬더니 여러 회사에서 초대까지 받아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가 AI 에이전트가 만드는 결과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구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작업이 결정론적 작업인지 또는 비결정적, 즉 확률론적인 작업인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나누고 들어가는 이유는 그 작업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워크플로우 설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결정적인 작업은 이런 거예요. 테스트가 통과하는지, 컴파일이 되는지, 타입 정합성이 맞는지, 빌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계가 판별할 수 있죠. 그러면 원칙이 단순해져요. 이런 것들의 검증을 자동화하고 강제하세요. 중요한 것은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다 됐습니다 하고 스스로 끝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끝났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세팅해둔 검증 워크플로우를 통과했는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나중에 좀 더 이런 작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면 이런 결정적인 워크플로우를 스스로 설계해서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최소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검증 작업이 강제되도록 구성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반대로 비결정적인 작업,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지,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할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의사결정의 영역이죠. 여기는 결정적인 작업과 다르게 기계로 검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앞단에서 탐색, 결정해야 되는 영역을 좁혀놓고 들어갈 수 있게 워크플로우를 설계해야 돼요. 즉, 비결정적인 영역에 대해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확률적인 관점에서 탐색과 결정의 영역, 그 크기를 제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스펙킷, TDD 가이드, 디윈터뷰 스킬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툴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 다른 영상으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때 어떤 것은 결정적인 방식으로 검증을 강제하고 비결정적인 작업은 확률 범위를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들 하시는 실수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클로드 코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로드.md 파일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거기에 아마 지침들이나 가이드를 많이들 넣어두셨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지침들을 항상 빠짐없이 AI 에이전트가 준수하면서 코딩을 하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잘 안 지키고요. 컨텍스트 꽉 차서 컴팩션 한번 일어나면 현저하게 클로드.md에 있는 지침들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형상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클로드.md에 있는 지시들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으로 동작해요. AI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클로드.md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항상 지키고 말고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때 우리 클로드.md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건요. 거기에 결정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요소를 넣고서 비결정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면 확률적인 지시에서 결정적인 구조의 강제로 옮겨야 됩니다. 만약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다거나 커밋을 못한다거나 PR을 머지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확률적인 영역에 있던 규칙들을 결정적인 구조로 끌어오는 과정이에요. 간단한 예시로는 린트 룰로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굳이 클로드.md에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피드백 루프를 돌 수 있게 할 수 있죠. 복잡한 예시로는 아키텍처 의존성 경계를 강제한다거나 공개 API나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스냅샷 테스트나 스키마 검증, 타임 레벨 계약 같은 것들로 묶어두면 굳이 이걸 클로드.md에 강조해가면서 어떤 것은 바꾸면 안 된다거나 무엇을 주의하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영역으로 보이는 것, 즉 비결정적인 방식으로 다뤄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결정적인 검증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결정적, 비결정적 작업에 대한 검증이나 통제를 설계했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걸 가지고 피드백 루프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이전트가 자신의 결과물의 문제를 스스로 잡지 못하고서 피드백 사이클에서 매번 내가 끼어들어야 하는 이 상황. 이거는 이제 AI 에이전트에게 검증 방법을 쥐어주고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스스로 피드백 루프를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이전트한테
유저 프로필 수정하는 API 엔드포인트 하나 추가해줘 라고 시켰다고 해볼게요. 별다른 워크플로우 세팅이 없으면 에이전트가 코드를 쭉 짜고 추가했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럼 제가 직접 서버 띄워서 호출해보고 타입 에러 나면 복사해서 다시 던져주고 테스트 깨지면 또 알려주는 이 과정.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AI 에이전트가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하려면 검증까지 완료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게끔 피드백 루프를 설계해야 하는 거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쉽게는 이런 내용을 클로드.md에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확률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결정적인 구조로 들여오면 좋다고요. 일례로는 이런 피드백 루프가 돌도록 클로드 코드 세팅에서 훅스에 이걸 강제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피드백 루프를 돌고서 자신의 결과물의 문제를 스스로 잡아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AI 에이전트의 결과물을 일일이 다 확인해줘야 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겪는 또 가장 스트레스 받는 문제. 동일한 버그가 계속 반복되고 매번 똑같은 걸 고치라고 명령하면서 받는 이 스트레스. 이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반복되는 문제는 그것이 확률적인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반복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 번 다시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하는 기점인 거죠. 그 결과물은 앞에서 말한 내용들로 이루어질 거고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은 앞으로 제가 별도 영상으로 풀 예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를 두 번 겪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건 저희가 앞으로 AI 에이전트로 개발을 하는 내내 계속 고민해야 할 영역이에요. 또 엔지니어링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AI 에이전트가 만드는 작업을 결정적인 것과 비결정적인 것으로 나눠서 봤어요. 결정적인 건 검증을 자동화하고 강제하고, 비결정적인 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탐색 범위를 좁힌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다루던 것들 중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게 많다는 것도 봤고요. 그렇게 만든 검증을 가지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피드백 루프를 돌게 했고, 한번 겪은 문제는 다시 못 터지게 시스템에 박아뒀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개념으로만 짚고 간 것들, 제가 실제로 어떤 스펙으로, 어떤 훅으로, 어떤 도구들로 이 워크플로우를 구현했는지를 각 개념별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원리가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그 영상이 훨씬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들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